시카고 지역의 휘발유 값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게스버디에 따르면 8월 1일 기준 시카고 대도시의 일반 휘발유 1갤런 가격은 평균 4달러 25센트, 1년 전 8월보다 9.5% 하락한 것이지만 전국 평균인 3달러 76센트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라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우주 관광기업 버진 갈랙틱이 첫 민간인 우주 관광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산불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하와이를 재난지역으로 승인하고 복구를 돕기 위한 연방 차원의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1,700여 채 건물이 파괴되고 사망자 수는 이 시각 53명으로 늘었습니다. 데스플레인시에 소재한 한 마켓에서 개인 신상 정보를 빼내가는 크레딧 카드나 데비트 카드 복제 장치인 스키밍이 발견돼 경찰이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소비자들의 주의 사항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일리노이의 소득상의 1%로 분류되려면 얼마를 벌어야 할까요? 가구당 연간 66만 810달러의 소득을 올려야 하며 미국 내 상위 9위로 평가됩니다. 미국이 인공지능 등 3대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 미국 자본의 대중국 직접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자살로 생을 마감한 미국인이 5만 명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살자의 절반 이상은 총기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흔히 콩으로 알려진 시카고의 상징적인 클라우드 게이트 조형물이 이달 15일 화요일까지 대중에 공개되고 이후 내년 봄까지 수리를 위해 접근이 제한됩니다. 제49대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협의회 주최 2023 할렐루야 대성회가 오늘부터 사흘 일정으로 950 노스브룩 애비뉴에 위치한 레이피 언약교회에서 열립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금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시카고 지역의 휘발유 값이 다시 오르고 있는데요.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스버디에 따르면 8월 1일 기준 시카고 대도시의 일반 휘발유 1갤런 가격은 평균 4달러 25센트. 이는 1년 전 8월보다 9.5% 하락한 것이지만 전국 평균인 3달러 76센트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라고 악시오스는 전합니다. 최근 유가 상승은 미국 정유 공장이 많이 위치한 텍사스, 루이지애나 등 걸프만 지역의 과도한 더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이 악시오스의 분석입니다. 심한 폭풍으로 인해 정유 공장이 더 큰 차질을 빚어 공급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사람들의 관심이 허리케인 시즌에 집중되고 있죠. 이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속적인 원유 감산도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주관광기업 버진 갤럭틱이 어제 첫 민간인 우주관광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버진 갤럭틱은 어제 처음으로 민간인을 태운 비행 과정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는데요. 버진 갤럭틱의 우주비행 모선인 VSS-2부가 어제 오전 9시께 뉴멕시코 스페이스포트 우주센터에서 이륙했고 20분쯤 뒤 우주비행선 VS 유니티가 모선에서 분리돼 우주의 가장자리인 약 55마일 상공까지 날아올랐습니다. 이 우주관광 비행에는 파킨슨병을 앓는 영국의 전직 카누 선수 80세 존 구딘과 카리브 제도 출신의 사업가이자 헬스코치 46살 케이샤 사이퍼, 그의 딸인 18살 대학생 아나스테이샤 메이스 등 민간인 3명이 탑승했는데요. 탑승자들은 이 고도에서 몇 분간 무중력을 체험하고 창밖으로 우주 전망을 바라본 뒤 다시 남은 비행을 마치고 활주로에 성공적으로 착륙했습니다. 이번 탑승자 고드윈은 2005년 버진 갤럭틱이 처음으로 우주관광 탑승권을 판매했을 당시 구매한 이들 중에 한 명으로 당시 가격은 20만 달러에 달했는데요. 현재 가격은 2배가 넘는 45만 달러입니다. 2018년 이후 버진 갤럭틱의 우주비행은 이번이 7번째이지만 탑승권 구매자가 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산불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하와이를 재난지역으로 승인하고 복구를 돕기 위한 연방 차원의 지원을 지시했는데요. 이번 조치로 하와이 지역에서 화재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연방 자금이 지원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번 화재로 1,700여 채의 건물이 파괴되고 사망자 수는 이 시각 53명으로 는 가운데 사망자들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수는 앞으로 큰 폭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밝힙니다. 한편 이 치명적인 대형 화재로 인명피해가 속출한 하와이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어제 오전 오헤어 공항에 첫 도착했죠. 화재 발생 전 시카고를 떠나 하와이로 향했던 여행객들은 도로 폐쇄로 지난 48시간 동안 마우이 섬 카홀로이 공항 인근 와이쿠쿠 등에 마련된 대피소에 머물다 어제 오전 일찍 섬을 떠날 수 있도록 공항으로 이송됐다고 하는데요. 이날 시카고에 도착한 일리노이 주민들이 산불이 섬 전체로 번지기 시작한 이래 마우이를 떠난 첫 비행기에 몸을 실은 여행객 중에 일부입니다. 하와이주 교통국장 에드 스니페는 전날 약 11,000명이 마우이 섬을 떠났으며 오늘도 1,500여 명이 더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데스플레인시에 소재한 한 마켓에서 개인 신상 정보를 빼내가는 크레딧 카드나 데비트 카드 복제 장치 스키밍이 발견돼 경찰이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어제 WGN 보도에 따르면 해당 스키밍 장치가 발견된 곳은 데스플레인시 메트로폴리탄웨이 500블럭에 위치한 샵앤세이브 마켓으로 이날 오전 8시 30분경 접수된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는데요. 해당 가게 매니저는 신용카드 기계 중 하나에 놓인 스키밍 장치를 발견했다고 보고합니다. 경찰은 해당 장치가 지난 금요일 오전 6시 30분쯤 설치된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관련 체포된 용의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스키머는 일반적으로 마그네틱 스트립을 스와이프해야 하는 가장 취약한 카드를 누린다고 하죠.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상점에서 페이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소비자는 결제 시 단말기에 카드 넣는 부분을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느슨해 보이거나 실제 시스템과 연결이 끊긴 것처럼 보인다면 위험 신호로 간주해야 합니다. 즉 카드를 넣기가 어려울 정도로 타이트하다면 기계 내부 스키밍 장치가 설치됐을 가능성이 높고 외관상으로 무엇인가 추가된 듯하다면 외부 스키머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감지되면 결제를 완료해서는 안 됩니다. 주로 현금 인출기나 주유소에서 빈번히 발생됐던 스키밍 장치가 대형 슈퍼마켓 셀프 계산대에 설치된 것이 확인되면서 관할 보안 전문 업체는 웹사이트를 통해 데스플레인 지역의 일부 매장의 셀프 계산대 카드 결제 단말기에 불법 스키머가 설치된 것이 파악됐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스키밍 사기는 데비카드 핀 넘버와 신용카드 개인정보 등을 빼내 빈 카드에 복제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최근에는 첨단 기기를 사용해 비밀번호까지 훔치는 등 범죄가 진흥화되고 있죠. 이에 따라 핀 넘버를 입력할 때에는 반드시 손으로 가리고 주변에 자신을 지켜보는 것으로 의심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 권고됩니다. 경찰은 개인정보 도용 피해가 늘어나고 이를 막기 위한 보안 조치가 강화되는 만큼 범인들 역시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내고 있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카드 정보 저장을 자제하고 카드 거래 내역을 수시로 점검하며 카드를 꽂아 결제하는 EMV용 단말기 방식을 활용하면 카드 복제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내 소득 상위 1%의 문턱은 주별로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리노이의 소득 상위 1%로 분류되려면 얼마를 벌어야 할까요? 가구당 연간 66만 810달러의 소득을 올려야 하며 미국 내 상위 9위로 평가됩니다. WGN이 2022년 의회 예산국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내 상위 1% 가정은 미국 총 부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지난 1989년 27%에서 크게 증가해 2022년 상위 1% 가구는 평균 65만 2,657달러를 버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약 7만 5천 달러에 달하는 중위 가구보다 8배 이상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셈으로 부의 불균형이 주별로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보고서로 보면 1% 임대값은 전국적으로 최대 95만 3천 달러에서 최소 36만 8천 달러까지 주별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소득상의 1% 가장 높은 액수는 커네티컷주가 95만 2,902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반대로 웨스트버지니아에서는 상대적으로 36만 8천 달러만 벌어도 상위 1%에 속합니다. 소득상의 1%의 기준은 사회 경제적 여건, 산업구조, 교육 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죠. 이런 분석은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어느 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수입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통계를 보여줍니다. 일리노이 인근의 운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도로는 어디일까요? 군터 미쓰비시가 3,000명의 도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일리노이주에서 운전하기 가장 불편한 최악의 도로는 24번 국도입니다. 해당 도로는 전국 50개 주 단위에서도 19위로 나타나는데요. 이 도로는 미시시피강에서 인디애나주 경계까지 255마일 이어진 길이지만 그동안 개선과 유지 보수가 뒤처져 있었다고 하죠. 또한 4차선 도로가 2차선 도로로 좁아지면서 고속도로 움직이는 차들 간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진 점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피오리아 저널스타에 따르면 이 구간에서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충돌 사고 수만 23건, 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는 30명에 달합니다.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진행되는 일리노이 고속도로 재건 프로그램에는 6년 동안 다양한 인프라 개선에 33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죠. 여기에는 피오리아 외곽 24번 국도 8.6마일 구간이 포함되는 4차선 도로 확장과 교량 교체 비용으로 1억 3,500만 달러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재미 한국학교협의회가 한국학교 재학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입시나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이중 문해력 인증제에 대한 안내, 취득 준비 과정 등을 설명하는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달 21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진행될 이번 워크숍에서는 한국학교 교사로서 수행평가를 적용한 학생 지도 방법 등 이중언어 인증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나누게 되는데요. 미국 교육계에서도 이중언어 구사자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성공적인 학교 생활과 뛰어난 학업 성취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름에 따라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더 부각되고 있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의 강사로는 미들베리 대학교의 강사희 교수, 아메리칸 대학교 신혜영 교수, 펜실베니아 대학교 조혜원 교수가 참여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이달 18일까지며 워크숍 관련해 보다 자세한 정보는 협의회 웹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미국이 인공지능 등 3대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 미국 자본의 대중국 직접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중국이 미국의 자본을 이용해 미국을 안보적으로 위협하는 것을 막겠다는 차원입니다. 규제 대상은 반도체와 양자 정보기술, 인공지능 시스템 등 3개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서 군용 제품 개발과 관련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는 금지됩니다. 이보다 낮은 수준의 기술이나 군사용과 민수용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용도 제품 개발 등과 관련된 중국 투자는 미국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미국이 첨단 기술에 대한 대중국 투자 금지 조치를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자살로 생을 마감한 미국인이 5만 명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살자의 절반 이상은 총기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어제 CNN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해 미국인 자살자 수는 4만 9,44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죠. 이는 전해의 4만 8,183명과 비교해 2.6% 늘어난 것으로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14.9명에 달합니다. 제49대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협의회 주최 2023 할렐루야 대성회가 오늘부터 사흘의 일정으로 950 놀스브룩 애비뉴에 위치한 레이크비 언약교회에서 열립니다.
혹시 잊혀지는 해 십자가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대성회 초청 강사는 PCM 설교 코치 미니스트리 공동대표인 노진준 목사로 그는 코스타와 킹덤 컨퍼런스 등 전 세계 수많은 행사 강연에 초청돼 열정적으로 강연하는 미주 지역 대표 한인 1.5세 목회자입니다. 이번 대성회는 오늘 주님 홀로 가신 십자가의 길, 내일 십자가의 능력, 모레 주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주제의 순으로 진행되며 목사부부 합창단과 예올림 여성합창단, 시카고 권사합창단, 장로 성가단 등 시카고 지역의 크리스찬 합창단들이 초청돼 특별 찬양에 나서며 시카고 지역의 청년연합 찬양대도 별도 순서로 맡아 주옥 같은 성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협의회 측은 어린아이를 동반한 부모들을 위한 차일드 케어가 제공될 예정이라며 많은 성도 여러분의 성원을 바란다고 전했는데요. 한편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는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도 마련됩니다. 할렐루야 대성회 및 100주년 기념행사 관련 문의는 시카고 교협 총무 강선우 목사 763-291-6444로 연락하면 됩니다. 흔히 콩으로 알려진 시카고의 상징적인 클라우드 게이트 조형물이 이달 15일 화요일까지 대중에 공개되고 이후 내년 봄까지 수리를 위해 접근이 제한됩니다. 시카고 문화 및 특별 이벤트 부서는 어제 수요일 웹사이트에 올린 게시물에서 클라우드 게이트를 둘러싼 밀레니엄 파크의 그레인저 플라자 공사가 이달 15일에 시작돼 2024년 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기간 동안 이 조형물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과 관람은 모두 제한됩니다. 시카고 교회 디어필드 본사를 둔 월그린이 매장 밖 노숙자 등을 쫓아내기 위해 클래식 음악을 활용하고 있다고 시카고 선타임스 등 주요 언론들이 잇따라 보도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시카고 일부 월그린 매장에 케이지형 스피커가 설치돼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 디 단조, 로시니의 윌리엄 델 서고, 슈트라우스의 라데스키 행진곡 등 활기찬 곡 위주로 반복 재생하고 있습니다. 선타임스에 따르면 월그린 대변인 크리스탄 라타는 매장 밖 배회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다양한 위치에서 1년 이상 이 기능을 사용해왔다며 우리는 음악이 매장 주변에서만 충분히 크게 들리고 인근 지역에는 잘 안 들리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현재 그릭타운과 웨스트사이드, 리버노스 매장 등에서 이를 시행 중입니다. 월그린은 그러나 이 조치를 취한 시카고 지역 매장 명단을 밝히기는 거부했다고 시카고 선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월그린에 앞서 세븐일레븐, 또 타겟과 홈디포 등 일부 소매점에서 이 같은 정책을 도입해 일정 부분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시카고 노숙자연합은 당연히 이 조치에 반발합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이는 노숙자를 인간 이하의 귀찮은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노숙자의 근본 원인은 주택 부족이며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주차장에서 쫓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시카고 일원 오전 시간대 약간의 소나기 소식 전해집니다. 오후 몇 차례 더 내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요. 낮 최고 86도, 밤 최저 기온은 70도입니다. 토요일엔 내일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으나 날은 맑게 길 것으로 현재 기대됩니다. 하지만 모레 주열 다시 비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내일 낮 최고 기온 86도, 밤 최저 66도, 모레 주일에 낮 최고 기온 82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입니다. 이 시각 기온은 73도, 습도는 92%, 바람은 남서풍이 6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